네, 자녀의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회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한편 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 의원 첫 재판이었습니다. 네. 뇌물죄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네. 오늘 재판의 어떤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쟁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실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 쟁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뇌물죄로 기소가 됐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특혜 채용 이런 경우에는 직권남용, 예. 뭐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걸로 기소가 돼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KT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성태 의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이석채 전 회장이 예.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오늘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는 것인데요. 네. 예. 물론 그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두 번 열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판 기일을 열었고 그래서 김성태 의원하고 이석채 전 회장이 모두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적 쟁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과연 그런 어떤 특혜 채용이 있었느냐? 예. 그리고 특혜 채용을 두고서 서로 부탁을 하고 또 예. 부탁을 받아주고 네네. 이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2011년 4월인데요. 그때 이제 서유열 그때 KT 홍보局부문 사장이거든요. 예. 얘기하기를 김성태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자기한테 줬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인지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2년에 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때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석재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예. 그 당시 회장의 지시를 받고서 그렇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사실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뇌물이 뭐냐 하는 거냐면 이석채 전 회장 당시 회장의 국감 증인 불채택 예. 이것과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의 딸의 특혜 채용 예. 이걸 주고받았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김성태 의원과 그 딸을 경제적 공동체로 봤다. 예. 네. 자, 그 딸이 다시 말해서 특혜 채용 한 것이 김성태 의원이 뇌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 봤다는 건데 네네. 그것은 법리적으로 사실 뇌물죄가 될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예.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 물론 이제 이것을 특혜 채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재산적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것이 뇌물죄가 되는지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예. 네. 또 오늘 재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유열 전 KT 사장이 나온 것도 네. 이슈가 됐는데 아까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기도 했지만 지난 증언 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석채 전 회장 그 재판에도 뭐 증인으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서유열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한테 그렇게 이력서를 받았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뭐 일식집에서 만나는 것도 봤고 예. 자기가 그 자리에 옆에 뭐 있었다 이런 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여러 증인들 중에서도 이 서유열 전 사장을 바로 첫 번째로 불러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첫 공판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바로죠. 예. 사실은 그렇게 첫날 증인 신문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이 재판이 집중 심리로 열려요. 집중 심리라는 것은 예. 바로바로 하는 거죠. 예. 한 번에 여러 한 달 있다 하고 한 달 있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일주일에도 예. 두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네 번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10월에 이 재판 말고도 세 번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집중 심리를 열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김성태 의원이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 이렇게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면 11월에 선고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네네. 이 서유열 전 사장의 이 증언 여부가 네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이 이 재판에서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김성태 의원 측도 이 재판을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빨리 잡혀 그렇죠. 있어서 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이 진짜 11월에 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김 의원 측도 11월 이전에 좀 마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빨리 끝내자는 요청을 김 의원은 했을까? 김 의원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이제 1심이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럼 1심 다음에 그러면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예. 검사가 항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항소심도 있고 예. 등등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아마 국회 일정이 이제 또 뭐 있고 예. 또 하나는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무죄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털고 가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하니까 예. 지금 김상효 인재경영실장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지금 채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서희열 전 사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예. 지금 몇 사람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11월에 선고하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일단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구형이 됐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월에만 재판이 3차례 더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재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석채 전 회장이 4년이 구형된 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뇌물 말고. 예. 그러니까 이 뇌물은 오늘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모두 나왔거든요. 이건 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이건 따로 재판을 받는 거고 예.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아서 예. 그거는 업무방해죄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다음 달 10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그 재판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거기서 4년이 이제 구형이 돼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이 재판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판기를 거쳐서 다시 또 구형이 이루어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이 채용 특혜 의혹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일정이 좀 빨라져서 다음 달이면 결론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속보로 뜬 내용인데 조금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이 경찰청을 네.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사례도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거의 없었고, 네. 근데 버닝썬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과거에도. 예. 그렇지만 이번에도 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윤총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예, 사람. 예. 그러니까 승리하고 정주정 씨의 카톡방에서 네네.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네. 경찰청에서 인사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PC라든지 예. 또 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예. 사실은 검찰로 송치를 했어요. 지난 6월에. 예. 그때는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예. 요거로만 이제 송치를 하면서 예.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뇌물 혐의 예.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검찰에서 아무래도 부정청탁 금지라든지 예.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의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골프 접대를 받았다. 예. 4번, 식사를 6번 했다. 뭐 공연 티켓을 세 차례 받았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이제 경찰에서는 그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만큼의 그런 중하지 않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 뭐 등등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이 좀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예. 이 시점에서 경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죠. 작년 8월 달까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를 했죠. 그게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조국 장관을 두고는 사모펀드니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윤총경이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윤총경이 그 사모펀드가 뭐냐면은 큐브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전 큐브스 지금은 노건 C&I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5천만 원을 뭐 투자를 했는데 예. 네. 이 큐브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얼마 전에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 근무하던 또 김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또 코링크 PE에다가 또 거기서 사내 이사를 했어요.
사내 이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WFM이라고 한번 들어봤죠. 네네네. 코링크 회사가 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WFM이 있는데 예. 이 WFM의 또 대표를 맡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윤총경이 예.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거나 예. 내지는 운용사라고 하는 코링크 P 예.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이 큐브스 대표이사를 사이에 두고 예. 또 거기에 어떤 사내이사라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연관이 좀 있지 않느냐. 예.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지 않습니까? 예. 네.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지금 큐브스의 전 대표라고 하면 정모 씨가 예. 그 민정수석인 그 당시에 조국석과 예. 그다음에 윤모 총경의 사진을 찍어줬다. 이번에 왜 청문회 때 그때 왜 사진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큐브스의 전 대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큐브스 사장하고 예. 조국 민정수석하고 예. 윤모 총경하고 예. 뭔가 친하고 예. 모종의 거래가 있고 그래서 사모펀드라든지 회사라든지 여기에 연관이 있지 않느냐. 예. 이것을 혹시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진 한 장으로 뭐 세 사람의 친분을 저희가 단정할 수는 그렇죠,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뭐 용두삼이다 네. 이런 비판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로서는 이 의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그렇죠. 될 수 있거니와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불거졌던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들 중에 사모펀드 의혹의 연결고리가 혹시나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수색을 했다. 예, 앵커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윤총경하고 혹시 조국 민정수석이 친하다면 예. 그 친한 것 때문에 혹시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 경찰에서 말이죠. 그걸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사모펀드를 두고서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걸 또 여쭤보면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경찰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쾌하지 않은 그렇죠. 수색입니다. 근데 네. 이게 어찌 보기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 중에 하나의 고리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워낙 해본 갈등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경찰에 대한 기선 제압이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바로 그런 한편에서는 시각입니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윤총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경찰에서 올린 것보다는 혐의가 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글쎄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검찰 개혁을 앞두고서 예.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뭐 경찰에 대해서 예. 일종의 시위성 뭐 이런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예. 그거는 뭐 호사가들의 얘기일 수 있고 예.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수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를 좀 짧게 만나볼 텐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 최면 전문가? 네. 이 분이 이제 뭐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의 목격자들을 불러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목격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듣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유의미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법체면 법체면을 이제 걸어서 이제 목격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체면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7차 당 사건의 그 버스 안내양이었던 분, 예. 그다음에 9차 사건의 전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분입니다. 네. 네. 이 두 분이 이제 목격자고요. 그 외에도 성폭행 사건이 1980년 2월부터 그 7월달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피해자 몇 사람을 또 지금 이제 법체면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3차 사건 이후에 예. 그 남자분인데 당시에 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길게 해서 파마를 하고 다녔대요. 예. 근데 네. 자기가 여자인지 알고 쫓아와가지고 예. 화장실까지 들어왔다가 문을 열어보더니 남자니까 그냥 갔다. 근데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이춘재하고 예. 비슷하다, 몽타주가 예.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목격자가 여러 명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어떤 목격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진술을 듣는다든지 예. 또 이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법 최면 수사죠. 예,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상이라든가 예. 자기가 본 모습이라든가 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밝혀낸다면 예. 지금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저 이춘재 씨가 지금 자백을 안 하잖아요. 계속 부인하고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의 보다 상세한 어떤 진술이 필요한 것이죠. 예. 원래는 아시다시피 5차, 7차, 9차에서 DNA가 지금 이춘재 씨하고 일치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법 전문가라든지 또 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게 DNA 3개가 일치하면 예.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의 진범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7번이나 지금 수사를 했거든요. 대면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니까 예. 이런 어떤 과거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 좀 더 확실한 어떤 진술을 얻어내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진범이라고 하는 자백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은 3가지 주제였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